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이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발표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 토론회의 내용에는 청년 건강계좌, 대안적 지불확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정책 토론회의 내용 중 어르신들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보험료 부과 공정성 및 재원조달 안정성 제고이고, 이 중 핵심은 더 엄격해지는 피부양자 자격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피부양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만 하면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모든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어르신들께는 가장 큰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의무가입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 가입자 수는 약 5,100만 명인데, 이 중 피부양자의 비중이 33%인 약 170만 명으로 29%, 150만 명인 지역가입자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시켜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세 가지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작년 9월 이전까지는 소득 요건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였지만 9월 이후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현재의 2천만 원 이하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약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하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소득을 합해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데요. 금융소득 연 1,0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넘는 금액만큼만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전체가 소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99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합산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연 1,100만 원이라면 1,100만 원 모두가 피부양자 합산소득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빼주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총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기본공제 4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반영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다시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주면 0원이 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사업 미등록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50%의 기본공제가 200만 원이므로 임대소득 연 4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에 총급여액, 즉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에서 80%를 공제한 후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라고 함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 요건은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이라고 함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의 60%를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는 공시가의 7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일단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통과할 수 있고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인 부양요건입니다. 현재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등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동거하지 않더라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인, 장모의 경우도 동거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발표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시행되면 형제 자매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불가능해지고 직계 비속은 성인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직계 존속의 경우도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만 충족시키면 거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재산과 소득 요건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부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종합계획이 최종안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1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위해 외부 용역을 준 것이니만큼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점점 줄이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과 단위도 세대 단위에서 개인으로 그 대상을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데 각종 세금의 건보료까지 늘어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의 개혁이 모든 어르신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